안녕하세요. 맞춤경매 김유준입니다. 오늘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올렸었던 게 있었죠. 그 부산 남구 용호동의 주택 3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근린 시설이었어요. 근린 시설이었는데 제가 3대 조서라고 하죠.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이제 물건, 매각물건 명세서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되는데 제가 매각물건 명세서를 안 봤더라고요. 제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 부분 빠뜨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좀 급하게 지금 촬영을 하게 됐어요. 일단 그래도 사건 번호는 말씀을 드릴게요. 2021 타경 3620이고 남구 용호동에 있는 근린시설입니다. 용호 3 주택 재개발 구역 바로 후문 쪽에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부분을 빠뜨렸냐, 매각 물건 명세서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내렸습니다. 영상을 내렸고 지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두 가지로 볼 수는 있어요. 일단은 두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최선순위 설정, 이게 이제 중요하죠. 최선순위 설정이 중요합니다.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데 최선순위 설정 이후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어요. 다 말소가 돼버리니까. 근데 최선순위 설정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죠. 인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가 앞에 있죠? 이게 앞에 있어요. 근데 보증금이 2억이죠. 2억이고 다 배당 요구도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교회는 상관이 없어요. 인수할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증금 2억이라는 게 인수를 해야 되는 걸로 확인이 돼요. 그러면 낙찰을 받고 추가적으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돼요. 2억이라는 돈을. 그리고 채권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채권액의 합이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채권액이 너무 커버리면 배당 요구를 했을 때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채권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일단은 제가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다라는 부분은 제가 잘못한 거는 맞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보증금이 2억입니다. 2억인데 이 회사의 대표가 누구죠? 대표가 건물주예요. 대표가 건물주입니다. 그러면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건물주가 회사의 대표도 건물주예요. 내 건물에 내 회사가 들어가는데 보증금을 2억이나 낸다? 2억이나 낼까요? 내 건물에 들어가는데 내 회사가 좀 냄새가 나죠. 이 부분을 일단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추가적인 이제 하나는 첫 번째는 그거예요. 내 건물에 내 회사가 들어가는데 보증금을 2억씩이나 낼까? 안 내겠죠. 저도 제 건물에 제가 사무실 들어가지 않네요. 무상임대차 계약합니다.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세무사 기장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2억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이제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탈세죠. 탈세. 제3의 사람이 이 물건을 낙찰받게끔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낙찰자에게 낙찰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의 채무는 변제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제3의 인물이라는 게 여러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게 지금 솔직히 따져보면 채무 금액도 높지가 않아서 충분히 이거 취하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값어치에 비해서 채무가 크지가 않아요. 채무만 변제를 해버리면 경매는 취하는 될 수는 있는데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인수인지 가짜 인수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인수라고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이 사람만 알겠죠. 이 주인만. 그래서 제3의 인물을 통해서 나의 이 대출은 변제를 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를 인수 안 해야 된다는 거는 나만 알기 때문에 지금 채무자금 소유자인 나만 알기 때문에 제3의 사람으로 인해서 인수를 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거예요. 제3의 인물로 해서 어떤 채무를 변제하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증여죠, 증여. 예를 들어서 제3의 인물이 내 아들이라고 따져보면은 아들이나 아니면 며느리던 제3의 인물로 인해서 낙찰을 받게끔 해서 증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를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은 세금이 많이 나오죠.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매 일부로 이자를 안 갚아서 경매가 신청이 돼서 그 신청이 되기 이전에 권리신고가 낙찰자가 2억을 인수하게 되면 달려들지 않겠죠. 사람들이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 말고 또 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들어가겠죠. 근데 그 내용은 건물주이면서 채무자 소유자인 사람이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추측이에요. 추측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2억이 인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13억이라고 하면 2억 인수한다라는 것까지도 정말 최악의 상황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지만 우리가 추가적인 내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찌됐든 제가 그 매각물건 명세서 말씀을 못 드리면서 보증금의 어떤 2억에 대한 인수를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빠뜨리지 않고 잘 보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하신다면 좋은 물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다른 문의나 아니면 제가 또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 주십시오. 저도 잘 빠뜨리지 않고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한 번씩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